네, 앉으세요. 세상에 배신당한 사람은 많아도 배신한 사람은 없다라고 그래요. 배신당한 사람은 정말 많은데 배신한 사람이 없대.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배신당한 사람만 억울하죠. 배신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모르잖아. 그리고 배신당한 사람은 많아도 배신한 사람은 있겠지만 그래도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배신한 사람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배신했겠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것이 이제 상대에게는 배신감을 주는 그런 말과 행동일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배신당한 사람이 무조건 뭐 이렇게 그 피해자냐, 배신한 사람만 가해자냐 할 수도 없는 게 배신당하도록 말과 행동을 한 사람도 있거든요. 착하게 이렇게 도와줘도 기분 좋게 도와주고 기쁘게 도와주면 정말 좋은데 주더라도 뭐 비상하게 주든지 아니 모욕감이 들게 주든지 이러면 이제 나는 많이 도와줬어, 저 도와준 사람은. 근데 받는 사람은 받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받지만 정말 기분 나쁘니까 언제든지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도망갈 거다, 달아날 거다, 벗어날 거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역시 정말 그 배신당한 사람은 배신당한 것에 대한 충격을 받겠죠, 분명히. 그러나 배신한 사람은 진짜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럼 배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제3자가 볼 때는 그건 배신한 게 아니야. 근데 정말 착하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신발 거꾸로 신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신발 거꾸로 신는 사람도 나름 타당한 또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은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당했다고 안 느끼면 괜찮은데 저 사람도 시절 인연이 다해서 변하거나 달라지거나 그랬구나라고 하면 괜찮은데 괜히 배신당했다라고 여겨지면서 그게 마음에 이제 상처로 남는다면 그 사람만 괜히 그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 혼자만 피해자야. 그냥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 지나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돌아이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이놈은 너 때문에. 이렇게는 안 하잖아 우리가. 돌팍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상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돌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이건 돌불에 넘어졌으면 내 잘못,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이 돌뿌리에 넘어진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사람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는 다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해가고 또 인의를 중요하게 여기보다는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고 막 이제 탓하는 것은 그게 시대에 뒤떨어진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나도 이 시대처럼 이권을 챙겨가면서 배신을 해가면서 배신보다는 인의를 져가면서 다른 뭐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이제 용납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야 되겠죠. 우리는 정당하지만 상대가 정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했을 때는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봐주는 아량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연민이 여긴다. 참 저 사람 참 불쌍해, 도와주고 싶어. 불쌍하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괴로워하면 도와주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은 누군가?
어디까지가 불쌍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제가 불쌍한가요? 저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아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갑다. 부러운가요? 부럽지는 또 않겠네요. 깎아주는 게 뭐가 부럽다고. 별로 부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불자라면 사실은 부러워야 되는데. 부처님 제자들은 출가해서 수행을 제가 수행을 제대로 안 했군요. 수행을 잘해서 아주 멋있는 정말 고고한 수행자들은 부럽죠. 불자라면. 나도 출가해서 저 스님처럼 저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불자죠. 이렇게 갑자기 미안하네. 내가 수행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저 스님 같은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 것이 참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이제 저 사람 참 불쌍하다 할 때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불쌍하죠. 자, 빈털터리인데 뭐 몸도 아파. 그런데 본인은 몸도 아프고 빚도 많고 그렇지만 마음은 편안하고 뭐 내가 뭘 잘못해서 투자를 잘못해서 사업을 잘못해서 실패했지만 괜찮아. 나 다시 재기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떳떳해. 없지만 뭐 집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가족하고도 헤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또 잘 일어설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어. 라면 그 사람은 불쌍할까요?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런데 집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어. 잃었는데 이제 스스로 술 마시면서 맨날 술이야 이러면서 술과 담배로 쩔어 있고 집콕해서 나오지 않고 또 몸은 더 나빠지고 그럼 불쌍한가요? 아닌가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한가요? 아니, 저는 좀 불쌍할 것 같아요. 불쌍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에 이제 이렇게 뭘 못 먹어가지고 마다가스카르가 그렇게 몇 개월째 거의 1년 가까이 비가 안 오고 있다고 그래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런데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사막이 점점 넓어지면서 기아와 이런 그 환경 공해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아프리카 정말 뼈만 나면 많거든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거는 진짜 불쌍할. 제일 공감되는 게 그거라 하겠네요. 또 어렸을 때 3살, 4살에 부모를 잃었어. 불쌍하죠, 그죠? 그런 것도 불쌍할 거예요. 근데 불쌍한 거는 환경적으로 불쌍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괴로워해서도 불쌍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의 그런 난민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들은 괴로운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안 힘들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괴롭고 힘들 거, 배고픔의 고통 힘들잖아요. 그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우리가 그걸 불쌍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애처롭죠. 연민감이 생기죠. 또 병이 든 돈은 많아도 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 이런 사람들도 불쌍하다고는 하기가 어렵지만 연민심은 들어요. 연민심하고 불쌍함은 약간 다르기도 하네요. 그죠? 연민심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연민이 여겨지죠. 그런 게. 그런데 연민이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범죄자도 사실은 연민이 여겨져요. 폭력을 행하는 자, 화를 내는 자, 뭐 배신을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불쌍해요, 사실. 그들은 행복할까? 남의 걸 등쳐먹고 사기치고 골프 치러 다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당장은 행복한 것 같아도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일까? 뭐 이렇게 우리가 개개인마다 행복의 정도는 다른 거예요. 행복의 뭐 절대 행복이라는 게
절대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면 부처님 같은 절대 행복이고, 우리가 도덕성과 행복과는 서로 비례하기 마련이거든요. 도덕성이 나을수록 더 행복해지기가 더 쉬워요. 더 당당해지고 그러니까요. 그 말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골프 치러 다녀도 뭔가 속으로는 이제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있죠. 자기가 좀 자기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는 늘 아쉬운 게 있고 좀 허한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허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또 하고, 그래서 뭐 마약에 손대기도 하고, 뭐 또 그래서 또 더 나쁜 짓도 하고, 그 이상한 인격이 뭐 이렇게 이상한 변질되니까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하고 막 이렇게 폭언을 하고, 그런 것들도 역시 사실 인격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생에 악업을 많이 했든지 이 생에 악행을 많이 해서 떵떵 이렇게 돈이 많아서 부자이긴 하지만 인격이 저질린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 연민이 불쌍히 여겨지죠. 그래서 우리가 배신하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 세상에 인의를 모르고 세상에 저렇게 뭐가 정의인지 모르고 불쌍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진실이 뭔지 모르고 사람이 진실돼야 되는데 그 순간의 이익 때문에, 순간이 자기 그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화를 내면 고통인 거예요. 화내고 나서 여러분들 편한 적 있었어요? 화내고 나서 기분 좋은 적 잘 없어요. 화내고 나면 마음이 힘들어요. 역시 화를 내는 사람도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연민이, 여기 화내는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나한테 화낸다고 같이 화내지 말고. 누가 날 무시하면 화가 나죠. 분노되고.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 같이 열을 나지만 빨리 알아차려야 되겠죠. 이렇게 스님의 법문을 생각해야지. 스님이 그랬어. 화내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화내는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안타깝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일기 시작하면 나도 같이 화를 내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편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렇게 사고, 생각들은 남들보다 2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고의 전환을 이렇게 잘못돼서 꽉 막힌 사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기만의 개똥 철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고쳐 먹으면 또 마음의 엔진이 2개이기 때문에 그 2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화를 나한테 내는 사람에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그대로 분노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업식이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 참,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우리 연민이 여겨야. 이런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살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늘 생각해야 돼요. 너무 계산적이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화내는 사람에게 같이 화를 내는 것은 실패하기가 쉬워요. 화내는 사람에게 연민이 여기는 거는 성공 확률이 높죠. 여러분들이 여기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하는 것도 일종의 효과잖아요. 내가 새벽에 디벼 자는 게 더 나은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나은가? 그걸 생각해서 왔잖아. 디벼 자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나으니까 좀 피곤하더라도 어제 저녁에 좀 늦게 자고 좀 즐기는 걸 포기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것은 내 삶에 나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울 거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경험적, 그리고 이렇게 경험적 희망적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왔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나의 행동이 좋은 곳으로 이어질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나를 무시했어. 나한테 화를 냈어. 같이 싸워. 이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별 효과적이지 않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좋지 않게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삶의 질에 관해서 행복에 관해서도 이렇게 투자적 관점 또 이렇게 선택적 관점도 중요한 것은 또 재물하고도 연결이 돼요. 아, 누가 이제 땅을 해서 부동산에서 이만큼 올라갔다더라. 주식을 하니까 이만큼 됐다더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누가 좋다 하면 같이 끼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제일 고점에 물리게 되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지돼 있거나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그때부터 내리게 마련이에요. 역시 그거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한테 화냈을 때 같이 화내는 거랑 똑같아요. 전략적이지 않은 거야, 그거는. 지금 같은 때가 2021년도 지금 같은 때는 정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게 최고점이기가 더 쉬워요. 지금 같은 때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부동산도 더 오를 거야, 아마. 부동산. 주식도 더 오를 거예요, 아마. 그러나, 오를 확률은 60%, 내릴 확률은 40%. 야, 이거는 좀 그렇다, 이제. 이런 확률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올라가는 것이 80% 이상일 때, 올라가는 것이 80% 이상. 부동산도 이제는 2013년도, 2014년도 이런 때는 야, 이거 더 이상 떨어질까?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았어요. 이제는 부동산이 망할 것 같았어. 그렇지만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안목이 오랫동안 이제 이런 그 정보를 이렇게 쭉 지켜본 사람은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그때 줍줍을 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 떨어질 줄 알고 더 떨어지면 살아야지. 더 떨어지면.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2015년도, 2016년도 그때까지도 깜깜하니 모르고 있다가 2019년도 되고 20년도 되니까 어디는 2배 같다더라 이러니까 괜히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자괴감이 들잖아. 온 국민이 자괴감이 들어. 남들은 저렇게 자기 자산이 몇 억씩 다 증가하고 어떤 사람은 2배씩 증가했는데 우리 집만 안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참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 재물의 세계에서도 내가 뭔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자괴감 안 들면 상관없어요. 난 괜찮아. 그래도 난 행복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래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자산이 올라간 거 아무 생각 없어. 괜찮아. 나는 늘 행복해.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죠. 근데 나는 왜 이러지 하는 순간 그때 또 지금이라도 해야지 라는 말을 다 해요. 사람들이. 어디 뉴스고 텔레비고 지금이라도 해야지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어디 지금이라도 하라는 말 많이 듣죠? 예.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이렇게 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고. 이렇게 머리 꼭지까지는 올라가지 말라. 제일 높은 데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이 제일 높은 데가 아닐 수는 있지만 적정 가치일 수는 있어요.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20%, 한 15% 정도 통화량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산이 15% 정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의 가격이 올라간 것은 금 가격이 올라간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다 유동성을 더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 통화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나 이제 지금이 적정 가격이라면 싸지 않은 거예요. 그죠? 쌀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쌀 때.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더 오른다 싶으면 현금을 다 확보해 놓고 나중에 언제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폭락할 때가 반드시 생겨요. 그런 때 이제 해야지 80%는 올라가는 거고 20%는 내려가는 거고 그렇게 이제 확률 게임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적절한 투자다. 우리는 생활 모든 것이 투자랑 관계가 있죠. 여기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내가 이것이 더 효율적이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미소를 짓고 친절하고 내가 선물을 주고 하는 것도 역시 그것이 나한테 훨씬 더 이로울 거라는 예상으로 하는 거예요. 맨날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냥 체질적으로 그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서 그게 더 좋은 행동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누가 나한테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할 때도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자는 거죠. 누가 나한테 사기칠 때도 뭐 역시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에도 그런 머리를 너무 굴리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가면서 하자. 오늘 6월 초하루 음력 6월달 여러분들 정신세계가 무한히 넓어져서 관세음보살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물하세요.